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2차 방정식과 친척 관계야. 2차 방정식과 누구? 친척 관계. 2차 함수가 들어가는 것들이야. 와.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은 같은 거야. 그 같다는 이거 뭐지? 그게 크기가 비슷해. God bless you. 그래프 그려서 응. 정말 쉽더라고. 그렇지. 기본적인 방정식을 풀이하는 거는 2차 방정식과 동일하고,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그래프를 해석해주면 훨씬 쉽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속 병행을 해준 거야. 내가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으로만 풀어야 되잖아요. 아니야. 알지? 항상 2차 방정식처럼 풀고 약간 추가되는 거, 그리고 2차 함수를 해석하는 거 추가. 이 두 가지 계속 명심해줘.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정의는 2차 방정식을 먼저 한 번 더 복습할 겸 설명을 해줄 거야.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차이는 뭐지? 자, 방정식이랑 함수의 차이가? 응. 그냥 그래프를 해주는 거야. 식 형태에서 2차식이 있지? 네. 2차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는 0으로 하면 뭐라고 그러지? 방정식. 는 y라고 하면 아, 함수. 함수. 이거는 방정식. 이 차이야. 그래서 우리는 y만 바꿔주면 돼. 0을 y로 바꿔주는 것들이야. 거기서 이제 정의를 가르쳐 줄 거고, 자, 중학교 때 배운 2차 함수가 있지? 2차 함수에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복습할 거야. 네. 원래 고등 과정에서 복습하지 않아.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근데 한번 복습을 할게.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계수 부호 판정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일반적인 거 기억나? 네. 자, 이때 계수는 a와 b와 c가 되겠지? 얘들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를 한 방에 딱 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워보자는 소리야. 그렇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A는 양수예요, A는 음수예요, B는 양수예요, C는 음수예요, 뭐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판단하자는 소리. 그 다음에 힌트는 뭐 풀이하는데 주는 힌트니까 일단 제외하고. 자, 절대값은 모든 함수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이 될 거야. 자, 1차 함수나 2차 함수나 3차 함수나 나중에 배우는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나 로그함수나 지수함수나 삼각함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런 모든 함수의 절대값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거야. 근데 그때 가면 또 배운단 말이야. 근데 미리 알고 있으면 개꿀이 그냥 쓱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기본을 탄탄하게 배워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원의 특징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야. 자, 관계가 어떤 관계인데? 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결론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단지 그림으로 해석하느냐, 그냥 방정식으로 해석하느냐 이 차이인데 우리는 그림으로 계속 해석할 거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직선과의 관계야. 자, 이것도 역시나 절대값하고 동일한 것들이야. 모든 함수에서 배우고 나면 나오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어떤 곡선 함수를 배웠어. 이해가 됐어. 그럼 그 곡선 함수가 혼자지. 그럼 여기 하나가 더 양념처럼 붙어. 그게 무조건 1차 함수야. 그치? 그럼 네가 앞으로 함수를 배우면서 나는 이 함수의 기본적인 한계꼴에 대한 걸 분석을 다 끝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나한테 누구라고? 직선이야. 안 나오면 응용 문제 나온 거야, 그래. 무조건 해석을 같이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표현하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이런 것들 얘기해. 중학교 때도 잠깐 언급이 된 것들이야. 자, 이것들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이다. 라고 기억해주면 돼. 자, 그러면 머리에 틀을 잡자. 첫 번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제목이지. 그럼 우리는 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봐야 돼. 그럼 항상 처음에는 정의야. 그게 뭔데? 라고 정의 한번 따져놓고, 그럼 걔가 생긴 형태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얘를 배웠으면 슬슬 평행 이동하는 것들. 그럼 이 평행 이동 우리 전문용어로 뭐? 표준형이야. 맞아, 귀찮아. 뭐 정리고 뭐가 없어. 그냥 내림차선으로 심플하게만 정리해줘. 라고 하는 게 일반형이라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표현 형태지. 자, 계수 부호 판정은 이제는 자, 네가 그림 그려봐 라고 하는 게 앞에서 배운 세 가지야. 표현하는 것들. 그럼 이제 그림이 주어졌어. 그럼 반대로 너희가 찾을 게 뭐가 있지? 라는 것들이야. 그게 부호야. 그렇지? 그래서 부호 판단하는 것들 들어가고, 자, 이제 식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림을 변형을 시킬 거야. 자, 내가 가지고 있던 그림을 Y축 대칭, X축 대칭, 야, 접어 올려. 더 접어. 대칭 이동해. 버려. 뭐 이런 것들처럼 변형이 일어나는 게 절대값 함수라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관계라는 건 누구?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이제 뒤늦게 나온 거야. 그럼 앞에서는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들, 뒤에서 이제 관계에서 본격적인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특징들을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누구? 직선. 근데 이거는 절대값과 함께 모든 함수에서 한 번씩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적힌 내용에서 모든 함수를 배울 때마다 무조건 나오는 것들이 있어. 무조건. 그게 절대값과 직선 나오는 것과 표준형이에요. 평행이동에 관련된 것들. 그래서 표준형보다는 평행이동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 자, 이것만 있을까? 딴 것들도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배우면서 추가를 해주면 돼.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의를 먼저 보자. 자, 정의를 보면 y가 x에 대한 2차식이야. 그래서 밑에서 보는 것처럼 자, y가 x로만 이루어져 있어. 숫자는 언급하지 않아. 수학에서는. 그래서 y는 2x제곱이야. x와 숫자야. 그럼 숫자는 언급하지 않아. 그러면 x만 몇 차이면? 2차식이면 돼. 그러면 1차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 다음에 상수항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우리한테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2차식만 있으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저기서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y가 x에 대한 2차식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2차식이라고 하면 지금 적힌 것처럼 일반형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는 것들이야. 자, 그럼 이런 설정은 언제 하지? 저렇게 내림차순으로 설정하는 것들은 내가 2차인데 모양을 안 알려줘.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 처음에 나온 게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또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모양을 안 알려줘. 그냥 개수가 1이에요. 최고참 개수가 1이다. 요것만 힌트를 줘. 그럼 너희는 이렇게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해야 돼. 모양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모양이 있어야 풀 수 있으니까. 자, 이게 첫 번째 기억해줘야 될 내용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를 가보자. 자, 기본형이 있어. 자, 기본형은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얘기하겠지?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형태가 뭐였지? y는 ax제곱이야. 그래서 2차 항만 있는 거 우리 가장 기본형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랬을 때 최고차항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었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였으면 위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이것 정도는 바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녀석들의 특징을 해석을 할 때 가운데 잘라서 왼쪽 오른쪽 접으면 똑같지? 이걸 우리가 축대칭이라고 하겠지? y축에 대해 대칭이야. 접으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걸 우리는 특별하게 축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근데 축 방정식은 y축이라고 지금 읽어도 되지만 이 그림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지? 그러면 저 축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x는 0이라고도 이야기한다. 둘 다 가능하다. 평행이동 됐을 땐 얘를 쓰지 않아. 그래서 얘를 써. x는 1, x는 2 이런 것처럼. 이건 뒤에서 다시 다룰 거다. 자,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점을 뭐라 불러? 꼭지점이야. 자, 이 꼭지점은 너무나도 중요해. 반드시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게 좋다. 근데 조건이 있어야겠지. 무작정 찾으면 안 되잖아. 그거는 최대 최소야. 밑에서 다루겠지만 꼭지점은 중요한 정보 해석 중에 하나야. 근데 얘는 민맥스라고 해서 최대와 최소를 해석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정보들이다 라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석했지? 일단 부호, 최고참 부호야. 그치? 최고참 부호가 무엇을 결정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결정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래 볼록, 위로 볼록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거 A가 양수다, 음수다를 통해서 아래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대충 그리는 거야. 대충. 자, 그 다음에 얘가 기본형이니까 무조건 누구 지나가야 돼? 원점을 지나가야 돼. 이게 꼭지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형이 나왔다라고 하는 순간 첫 번째 해석해줘야 될 건 A의 부호야. 아래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두 번째, 기본형이니까 여기가 누구다? 원점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이야. 수익성을 먼저 그려놓고 나서 그려도 상관없긴 해. 근데 일단은 해석 순서는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리고 가운데 지나가는 이 직선은 무엇이라고 한다? 축 방정식 또는 대칭축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y축이지만 다른 그림들과 같이 사용하려면 x는 0, x가 0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세로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것들이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지는 그림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겠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 a의 값이 크면 클수록 더 좁아진다는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1이고 얘가 100이야. 그러면 좁아진다. 이 소리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XY축이 쭉 있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X가 1이야. X가 1이야. 그러면 첫 번째 거는 Y는 1X제곱이야. 두 번째 거는 Y는 100X제곱이야.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지? 1이야. 근데 100은 100이잖아. 더 높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만큼 좁아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좁아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리고 2차 함수 그림 그릴 때 조금 너희가 편하게 그리고 싶으면 V자로 그려라. 이렇게. U자처럼 그리다 보면 얘가 튀어서 안쪽으로 가, 그림이. 그렇지? 그래서 그냥 V자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게 훨씬 그림이 이쁘다. 나중에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기본형이야.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파란색. 자, 표준형이야. 자, 표준형의 정의는 평행이동이다. 뭐라고? 평행이동이야. 다시 표준형은 뭐라고? 평행이동이야. 그럼 표준형 밑에다가 평행이동이라고 적어놔주라. 표준형 밑에 평행이동이라고 적어줘야 돼. 같은 뜻이야. 그러면 너희가 기본형을 먼저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것들인데, 자, y는 a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을 때 x축을 얼마만큼? n만큼, y축을 얼마만큼? n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꼭지점이 이동되는 거겠지? 자, 꼭지점이 저렇게 똑같이 이동되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할 거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누구 대입할까? y-n을 대입해야 돼. 됐니?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건 백한다는 의미야. 왜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라고 하면 함수를 반대로 백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뒷단원, 제일 뒷단원에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있거든? 거기서 한 번 더 깊게 들어갈 거야. 그냥 지금은 하나의 습관처럼만, 그냥 공식처럼만 좀 외워줘. 이거 설명하면 길어져서 그래. 자, 그래서 우리는 평행이동 되면 숫자를 반대로 해서 x 대신에 얼마 대입, y 대신에 얼마 대입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문구를 쓰지 않아. 그래서 실수가 나와. 쌤이 이렇게 적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겠지. 너희가 실수하는 걸 줄이려고 한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다들 이거 제외하고 이것만 기억해. 그럼 틀려버려. 그러니까 적어준 거 그대로 기억을 해줘. 알겠지? 자, 그러면 x 대신에 x-m이고 y 대신에 y-m이야. 그럼 확인해보자. 자, 여기 x 대신에 누가 들어가? x-m. 그리고 y 대신에 누가 들어가야 돼? y-n이야. 근데 n이 안 보이지? 반대편 넘어간 거야. 플러스 n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려고 이 n이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넘어간 것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트릭을 얻을 수 있어. 뭐 스킬이라면 스킬인 거고. 자, 뭐냐면 자, 왼쪽에는 항상 누구밖에 없어? 함수니까 y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y 대신에 y-n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왼쪽에 누구만 둔다? y만 둬야 돼. 그럼 마이너스 n이라는 거 무조건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러면 y축으로 이동한 거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식 제일 뒤에다 붙여주면 되네? 그래서 y축 평행 이동량은 그냥 부호 신경 쓰지 말고 이동한 숫자만큼 그렇게 적어주면 돼. 됐지? 그래서 y축으로 7만큼 이동했다? 그냥 플러스 7 적으면 돼. y축으로 마이너스 500 이동했다? 마이너스 500 제일 뒤에 적으면 돼. x만 보고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해주면 돼. 이게 헷갈리면 얘만 기억하면 돼. 그 대신 수고스럽지. 단계가 한 개 더 늘어나야 되니까. 이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데 앞으로 쌤이랑 하다 보면 쌤이 문제를 살짝 다르게 할 거야. 뭘 다르게 하냐면 나는 MN을 잘 사용을 하질 않아. 문제집에서는 MN이 있는 경우도 있고 PQ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쌤은 예전부터 습관이 PQ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PQ를 많이 써. 그래서 X축 평행이동량은 P, Y축 평행이동량은 Q 이런 식으로 많이 써. 그래서 나의 식은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문자만 달라진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봐도 되고 이걸 봐도 돼. 헷갈리지만 형태만 기억하면 되니까. 알았지?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달라지는 정보를 보자. 자, A는 무엇을 결정한다고? 최고차함계수 A는? 아래 블록 위로 블록. 아래 블록 위로 블록. 아래 블록 위로 블록. 자,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아래 블록 그려지고, 두 번째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 그려질 거야. 야, 이쪽 뭐야? 지워져 버렸다. 어쩔 수 없네. 자,
첫 번째 해석해야 될 게 A의 부호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양수면 아래 볼록,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식을 보면은 MN이 있지. 얘들이 무슨 의미야? 이동한 거야. 꼭지점이에요. 이게 결국 0,0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꼭지점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평행 이동이 얼마라고? M,N이야.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꼭지점과 같은 것들이야. 됐나요? 자, 그럼 꼭지점이니까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자, 얘가 뭐 1,2라고 쳐보자. 그러면 1, 2, 똥똥똥똥 점 하나 찍어놓고 아래 볼록 끝. 꼭지점 표시해놓고 나서 아래 볼록이나 위로 볼록 그려주면 돼. 그러면 쌤 1번에서 아래 볼록 위로 볼록 한 이유는 뭐예요? 미리 예상하다 소리야. 그림 그리는 소리 아니야. 미리 예상하다 소리야. 방향을. 그래서 꼭지점 찾아놓고 아래 볼록 위로 볼록 그려주면 끝나. 이게 이차함수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금방 끝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형을 원한다고 평행이동하는 것들이야. 이게 여기에 정보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꼭지점은 원래 0,0이었는데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평행이동한 값 자체가 꼭지점이야 라고 기억해주고, 축방정식은 x는 m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게 원래 축방정식이었지? 그러면 위아래로 이동하는 건 축방정식을 바꿔 안 바꿔? 바꾸지 않아. 직선인데 세로로 움직인다고 해서 축방정식 바뀌어? 안 바뀌잖아. 직선이니까. 근데 이 축방정식 바뀌려면 왼쪽으로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으로 얼마 갔어 지금? n만큼 갔잖아. 그럼 축도 n만큼 가는 거야. 그래서 축방정식을 다르게 말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축방정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꼭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꼭지점을 구하고 나면 얘가 점을 하나 찍히고 이렇게 찍힐 거야. 그러면 x좌표는 뭐라고? x는 m이라는 축 방정식으로 사용을 할 거고, n이지 y축, y 좌표야 n. 이 y는 이 그래프에서 제일 낮은 값 아니야? 엘리베이터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미니멈 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이라고 해야 돼. 자,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럼 만약에 위로 블록이면 이 꼭지점의 y 좌표는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최대나 최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꼭지점 찾으면 돼. 이 소리야. 자, 그럼 꼭지점은 두 가지로 활용 가능하다. 축방정식을 찾는 용도와 최대나 최소를 찾는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야. 자, 그 다음 일반형으로 갈게. 자, 일반형이라는 거는 따로 정리를 하지 않고 내림차순으로만 정리가 된 것들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저렇게 설정된 것들이야. 얘는 언제 사용한다고? 이런 형태들은 모양을, 식 형태를 모를 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 1이라는 힌트가 있을 때야. 뭐 2나 3이면 쓰면 안 돼요? 되는데 1이 너무 많이 나왔을 거야. 그래서 1이나 힌트가 나오면 저렇게 일반적으로 먼저 설정해놓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 유도하던 거 기억나? 네. 어떻게 했지? 이렇게 최고차항 계수로 나눠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렇지. 그거랑 같은 방식인데 여기서 는이 없잖아. 는형이란 꼴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옮기지 않고 여기에 있는 상태로 정리를 해. 그러면 자, A로 묶어. X제곱 A분의 BX 플러스 C가 되겠지? C는 여기로 줄게. 됐나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지?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거의 반은 2a지?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필요해. 근데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겠지? 이렇게야. 그리고 바깥쪽에 c. 자,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러면 a의 x 플러스 얼마?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지? 그럼 밖에 나가면서 a랑 곱해지면 얼마야? 마이너스 4a. 하나 약분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위에 b제곱 플러스 c야. 자, 그러면 이 형태에서 뒤에 괄호 밖에 있는 부분들을 통분해서 정리하면 얘 꼴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괄호 안에 거 똑같잖아. 됐지? 자, 그럼 왜 이렇게 정리했는데? 평행이동값 mn 찾으려고. 됐니? 자,
일반형이면은 이 일반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우리가 1순위를 해줘야 될 게 뭐였지? 연우야? 2차 방식. 2차 방정식 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림 투신 중에 그 다음. 내림 중에 그렇지. 그냥 인수분해 빡. 그게 안 되면 그게 근해 공식이야. 2차 방정식이 딱 나오면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이야.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 둘 중에 하나야. 그럼 다 해결돼. 만능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2차 함수라고 다를 게 있을까? 없어. 2차 함수도 그림을 그려야 돼. 함수기 때문에. 그럼 그림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인수분해. 두 번째 표준형. 완전 제곱식골. 이 두 가지가 다야.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가 뭐였지? 꼭지점이지?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위에서 뭐라 불렀어? M. 여기는 N이 돼. M은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지? 축방정식. 됐지? 꼭지점의 X좌표는 뭐다? 축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는 뭐다? 축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는 축방정식. 꼭지점의 X좌표는 축방정식이야. 꼭지점의 Y좌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야. 그럼 꼭지점을 구해서 X좌표는 축방정식이고 Y좌표는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일 거예요. 라고 뚝 나와야 돼. 다시. 탈락. 꼭지점의 X좌표는 왜냐면 M이나 P나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이고 꼭지점의 Y좌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 그 꼭지점 X의 값은 갑니다. 자, 이렇게 꼭지점 해석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하면 우리가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생각하는 과정을 할게. 자, 2차 함수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솔직히 그림이야. 그래프가 필요하다는 것들이야. 이게 무조건 필요해. 그리란 소리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해. 알았지? 자, 그럼 첫 번째는 그림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하나는 인수분해 0이야.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인수분해는 예로 들면 y는 2에 x-1, x-2 같이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정리됐을 때 근이 누구야? 1하고 2가 되겠지? x-1, x-2니까. 그러면 가로선 거 V자 그려. 얘가 누구? 1. 얘가 2. 끝. 이 그림 있으면 돼. 됐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완전 제곱식꼴이라는 거는 y는 2에 x-1의 제곱 플러스 5라고 할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바꿔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왜 저렇게 바꿔야 돼요? 그림 그리려고. 얘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인수분해 안 될 때 얘 사용하는 소리야. 그러면 꼭지점을 표시하면 되겠지? 그럼 이때는 y축이 필요하다. 인수분해 할 때는 y축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돼. 쌤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 가서 그려. 2차 함수 해석할 때 y축 그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 좌표가 1,5야. 그러면 1 여기 표시하고 5 여기 표시하면 돼. 또또또또 해놓고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그럼 아래 불러 위로 불러? 아래 불러. 끝. 이게 다야.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그냥 기본이야.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너희가 심플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리는데 오래 걸려 지금? 아니잖아. 한 10초 정도 걸리려나? 식만 정리되어 있다면 10초도 안 걸리지. 샥 따따 샥 따따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능숙하게 고3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레벨이 뭐라고? 9구단으로 치면 2단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 자, 그래서 2차 함수 나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자꾸 물을 거야. 얘들아, 2차 함수네? 인수분해 돼? 네. 그럼 인수분해 해? 그림 그려? 2차 함수네? 인수분해 돼? 아니요? 그럼 어떻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그래서 꼭지점 찾아서 그림 그려줘. 쌤, 여기서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래도? 왜 뒤에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으란 소리야. 자, 이게 지금 나 정도의 속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안 해도 돼. 알았지? 기준은 정해졌다. 내가 지금 방금 그렸던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면 너희 안 해도 돼. 필요할 때만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연습을 해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부호 판단을 들어가 볼게. 자, 개수 부호야. 자, 그럼 우리가 일반형으로 정리했을 때 A, B, C라는 개수들이 있지? 얘들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위에서 보면 여기 일반형 있지? 일반형 A, B, C, D야. A, B, C. 그럼 A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한다?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 위로 볼록이면 음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중학교 나왔으면 이거는 웬만큼 다 알아. 하위권 애도 이거는 기억을 하더라고. 자, 그 다음에 C는 뭐야? 저기에서 C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지? 제일 끝에 있는 C는 Y 절편이지. 왜? X에 0 넣으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모든 함수와 모든 방정식에서 제일 끝에 있는 숫자는 무슨 의미야? Y 절편이야. 함수에 상관없어. 무조건 Y 절편이야. 근데 정확하게 풀려고 하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0. X에 0 넣어서 나온 숫자가 뭐? Y 절편. 그래서 2차 함수에서는 그냥 C 자체가 뭐라고? Y 절편이야. 적어놓고 같이 움직이면 될 거야. 자, 그럼 Y 절편이니까 부호가 그냥 양수네. 이렇게 판단하면 돼. 자, 이제 B의 부호가 중요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쌤이 이때까지 해본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것만 할게. 알았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 학교쌤도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아. 이 방법을 쓰는 사람 많지 않아서 그래.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그 2차 함수에서 그림을 내 맘대로 먼저 그려볼게.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치자. 이런 2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는 Y절편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C는 양수라는 소리야. 그러면 C는 양수야.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아래 볼록이니까 A는 양수겠지? 이제 B만 찾으면 돼. B를 찾는 방법은 Y절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갈 때 내려가 올라가. 지금은 내려가지. 자, 여기 봐봐. Y절편에서 오른쪽이 감상은 뭐? 음수야. 내리막길이야. 음수. 그림만 그려져 있으면 보잖아. 이 문제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거든, 항상. 그러면 내려가. 그러면 B는 뭐라고? 음수야. 그럼 그림을 하나 더 바꿔볼까? 자,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Y절편 뭐야? 양수. 그럼 C가? 양수. 그 다음 A는? 양수 아래 블록이니까. 그 다음 B는? Y절편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잖아. 그럼 B는? 양수. 이 소리야. 그럼 따로 계산할 게 있어, 없어? 없다는 소리야. 그림만 보고 판단하면 돼. 근데 보통 해설지 보고 나면 축의 방정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거든. 여기 있지? 이거야. 그러면 a의 부호가 양수니까 얘들 축이 지금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음수겠네요. 얘가 음수고 근데 a가 양수니까 계산해가지고 b가 음수겠네요. 양수겠네요. 이런 판단하는 거야.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그림에서 바로 판단했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b 판단하는 그림을 하나 정도 옆에 그려놓으면 좀 편할 거야. 자, 그림 그려놓고 b를 양수나 음수 둘 중에 검은색이든 파란색이든 하나는 그려놓고 판단해줘. 문제집 풀다 보면 되게 X축이 이동해서 이런 거 부호 구하라고 방금 말씀하신 계산할 때 그냥 신입병을 알려주신 대로 그냥 좀 굳이 안 해도 풀이대로 안 응. 되죠. 답 나와. 그래서 중3 때도 사용 가능해. 그래서 중3 때 2차 함수 나왔지? 요거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 다음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것들이야. 됐죠? 네. 자,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항상 심플하게. 개념은 오케이. 근데 실제 적용할 땐 간단한 걸로 시간을 좀 줄이라는 소리야. 자, 힌트 들어보자. 자, 이거는 실제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줘야 될지 결정해 주는 것들이야. 자, 문제 보면 꼭지점 구해주세요. 또는 축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무슨 형태? 표준형으로 바꿔달라는 소리야. 그러면 꼭지점은 당연히 m,n이니까 표준형 맞겠지? 그리고 축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그림일 거야. x축이 있고 x축에 접한다면 이 그림이지? 자, 그러면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럼 옆으로 이동을 했지. 위아래 이동한 거 없잖아. 왼쪽으로 좀만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x축으로만 이동하고 y축으로 이동한 건 0이다. 그래서 안 적은 거야. 그 다음에 x축하고 두 교점을 가진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근이 몇 개다? 두 개다. 또는 x절편이 몇 개다? 두 개다. 같은 뜻이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형으로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해서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이런 인수분해형 걸로 바꿔달라는 소리야. 그쵸? 자, 그리고 지나가는 세 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해. 지나가는 세 점? 예를 들면 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1,2를 지나가고요. 마이너스 1,5를 지나가고요. 3,9를 지나가는 이렇게 세 점을 준다는 소리야. 그러면 세 점을 주어지게 되면 기본형도 아니야. 그 다음에 표준형도 아니야. 일반형을 쓰라는 소리야. 왜? 여기 모르는 개수 몇 개? A, B, C 3개. 대입할 수 있는 힌트 몇 개?
3개. 그럼 연립방정식 몇 개? 3개. 3개짜리 연립방정식으로 풀어가는 소리야. 그럼 얘는 고정된 문제야. 얘는 고정된 문제야. 그래서 그냥 일반형에 대입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긴 한데 다른 방법이 있긴 있다. 근데 지금은 저것만 먼저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줘. 그렇지? 이유는 지나가는 세점이 이렇게 주어지면 무슨 뜻이야? 알파벳 하잖아. X절편이잖아. Y좌표가 0이란 건 X절편이지. X절편은 근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인수분해 형수라는 소리야. 그러면 너희가 좌표를 봤을 때 X좌표가 0이다, Y절편이네. Y좌표가 0이다, X절편이네.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조금 꼼꼼히 보라 소리야. 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그래. 자, 그 다음 내려오자. 자, 절대값 함수야. 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다 열어놓고 할게요. 총 4가지가 있다.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일단 큰 틀을 먼저 보자. 자, 오른쪽,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오른쪽 전체의 절대값인 것들이야. 그 다음에, 누구? x만 절대값. 그 다음은 y만 절대값. 그 다음에 xy 둘 다 절대값이야. 그럼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이쪽에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는 이차함수가 있지? 그럼 오른쪽 부분의 전체 어떻게? 절대값인 거야. 그러면 그냥 는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 절대값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x만 절대값 돼 있지? 그 다음 세 번째는 y만 절대값 돼 있을 거야. 그 다음 마지막은 x, y 둘 다 절대값 돼 있지? 이렇게 구별해주면 돼. 자, 그러면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fx의 절대값이니까 여기에 4가지 유형은 일단 첫 번째 생각하는 과정은 절대값 없다. 첫 번째 생각하는 과정은 절대값 없다야. 그렇지? 그게 1단계야.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값 없다. 어떻게?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림 그려줘. 이 소리야.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근이 누구야? 0하고 2가 근이야. 이렇게 그려서 얘가 0이고 얘가 2야. 이렇게 그려달라는 소리야. 그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들어갈 건데, 자, fx를 전체 절대값 시켰으니까 fx 결과는 y랑 똑같은 거야. fx는 뭐라고? y랑 같은 것들이야. 그럼 저 y는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y 값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양수지, 밑에 있는 건 음수잖아. 근데 이 음수들을 절대값 씌워버리면 뭐가 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지. 양수는 그대로 두면 되잖아. 근데 밑에 음수인 영역, 즉 x축 밑에 있는 거는 위로 접어올리면 돼. 양수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한글로 적을 때 이렇게 하자. x축 아래 부분이지. 아래를 어떻게 해? 위로 접어올리면 돼. 되겠나요? 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뜻을 안다는 전제하에 나는 긴 거 싫다. 긴 거 싫어. 심플하게 한번 가볼게. x축 밑에 거 접어 올려. 나는 이렇게 표현해. 한글로 설명할 때는 아까처럼 다 하겠지만은 정리할 때는 x축 밑에 부분을 접어 올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랑 비슷한 패턴을 한번 가볼게. 규칙을 가볼게. 자, x의 절대값이야. 자, x의 절대값이면 y축 대칭이야. 뭐라고? 얘는 y축 대칭이야. 자, y의 절대값 있으면 뭐? 일단 보고 가자. 앞에 봐. 시간 줄 테니까. y의 절대값이 뭐? x축 대칭이야. 여기까지 보면 너희가 대충 감이 올 거야. 함수에서는 x를 뭔가 장난질하고 있어. 그럼 y가 나타나. y의 장난질하고 있으면 x가 나타나. 서로 크로스로 가는 것들이야. 그래서 x의 절대값이면 y축 대칭이고 y의 절대값이면 x축 대칭이야. 그렇게 기억해야 돼. 자, 근데 이거를 그림 그릴 때 보자. y축 대칭이니까 처음에 아까 얘기했잖아. 절대값 함수는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그려. 이게 1단계. 무조건 1단계. 2단계. x의 절대값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y축 대칭이야. 그럼 y축은 세로선이잖아. 세로선이면 오른쪽 걸 왼쪽으로 가. 왼쪽 걸 오른쪽으로 가. 양수가 어디야? 여기 딱 자르면 오른쪽이잖아. 절대값은 양수잖아. 양수가 주인공이야. 그러면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복사해서 적으라는 소리야. 똑같이 적어달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여기 그림 보면 원래 처음에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됐니? 자, 이렇게 생긴 건데 우리는 누구만?
오른쪽으로 된 것만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오른쪽만 남겨놓고 그걸 똑같이 반대로 그려주면 돼. 됐죠? 자, 그럼 너희가 처음에 그림 그릴 때는 원래는 연습장에 그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자, 떠더더더더 점선으로 먼저 그려야 돼. 그리고 나서 진짜 그림은 오른쪽만 남겨야 되니까 실선. 그걸 복사했으니까 실선. 이렇게 나야 돼. 처음 건 점선이고 두 번째 건 실선. 이렇게 가야 돼. 자, 그러면 y의 절대값이야. y의 절대값은 누구 대칭이라고? x축 대칭이야. 1단계는 뭐라고? 그냥 그려. 그냥 그려. 그러면 그냥 떠더더더 그렸어. 근데 y축. y의 절대값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x축 대칭이지. 그럼 x축이면 x축 기준으로 위, 아래로 구별되지. 그러면 위가 주인공이야, 밑에가 주인공이야. 위가 양수형이잖아. 노래도 있지. 위, 아래, 그것처럼. 자, 그러면 위에 것만 남기고 그걸 복사해서 밑에.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갈게. 자, 마지막 건 x도 y도 둘 다 절대값이 있지. 네. 그러면 x, y가 둘 다 절대값인 영역은 어디야? 1, 4분면. x, y 둘 다 절대값인 영역, 즉 양수인 영역은 어디? 1, 4분면이 주인공이라 소리야. 그러면 그림 그릴 때도 1, 4분면만 남겨놓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자, 2차 함수가 떠떠떠떠떠떠떠떠떠 이렇게 갔어. 여기서 주인공 영역은 누구라고? 1, 4분면. 그럼 1, 4분면만 남겨. 그러면 이걸 x 절대값이면 어떻게 한다고? y축 대칭. 그럼 얘 거로 y축 대칭하면 여기잖아. 그거 아니야? 네. 그 다음에 y의 절대값 또 있잖아. 누구 대칭? x축 대칭. 그럼 위에 그리고 그냥 밑으로 접어. 그러면 되잖아. 끝.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말로 연습해보자. 따라해. 알았지? 중요한 것들이야. 자, fx, 즉 오른쪽에 다 절대값이면 x축 밑에 거 접어 올린다. 오른쪽 전체가 절대값이면 밑에 거 접어 올린다. 다시 뭐라고? X축 전체가 절대값. 오른쪽 전체 절대값이면 x축 밑에 거 접어 올린다. 다시 오른쪽 전체가 절대값이면 접어 올린다. 자, x의 절대값이 있으면 y축 대칭. 다시 X의 절대값 있으면 Y축 대칭. 다시 x의 절대값이면 y축 대칭. 다시 X의 절대값 있으면 Y축 대칭. 다시 X의 절대값 있으면 Y축 대칭. 그 다음에 y의 절대값이면 x축 대칭. Y의 절대값 있으면 X, 다시 Y의 절대값 있으면 다시 Y의 절대값 있으면 X. 그 다음에 x, y 둘 다 절대값이면 1, 4분면만 그려.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x, y 둘 다 절대값 있으면 1, 4분면만 그려. 남기라 이 소리야.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바꿔도 돼.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해도 돼. 너희가 편한 대로 해. 근데 보통 우리가 x, y라고 부르다 보니까 x축 대칭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 그치? 자, 다시 x, y 둘 다 절대값이면 일상으로만 남기고 그걸 나오면서 이게 너희가 술술 나와야 돼. 그러면 심플하게 하면 자, 네 가지가 있지. 자, 얘들아 절대값 함수 네 가지 유형이 있어. 뭐가 있죠?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x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죠. fx 전체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려요. 그리고 x 밑에 있는 거 위로 쳐버리면 돼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요. y축 대칭이에요. 오른쪽이 양수니까 그걸 반대로 대칭하면 돼요. y의 절대값이 있으면 x축 대칭이에요. 그럼 위에 거를 밑으로 복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x, y 둘 다 절대값 있으면 1, 4분면만 그려가지고 y축 대칭, x축 대칭 또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 하면 돼요.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치? 보통 기초 과정을 할 때는 1차 함수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2차 함수 가지고 곡선으로 그림을 연습하는 게 더 나아. 1차는 좀 쉽기 때문에. 그 말은 1차는 너희가 쉽게 돼야 된다. 됐니? 자, 필기할 거 하세요. 자, 이제 관계인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면 y 대신에 누가 있다고 했지? 는 0이지. 근데 2차 함수는 0 대신에 y를 주는 것들이야. 그게 차이일 뿐이야. 그러면 2차 방정식은 식으로 푸는 거고 2차 함수는 그림으로 푸는 거야. 이 차이밖에 없어.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2차 방정식. 근이야. 방정식은 중요한 게 항상 근이야.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다 근이 중요해. 그게 무조건 1순위야.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는 실근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그 실근이 2차 함수에서는 무슨 의미야? x 절편이야. 왜? y에 0 넣으면 되잖아.
자, 여기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에서 y 자리에 0 들어가면 2차 방정식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절편과 같은 거야. y가 0 되는 값을 x로 구하는 거니까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근 또는 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함수 입장에서는 y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2차 방정식은 근이라고 부르고 2차 함수에서는 x 절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자, 이 차이 기억했는데. 그래서 옆에 적혀져 있어. x축과의 교점. x절편은 실근과 같고, x축과의 교점은 실근의 개수와 같은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판별식 써서 실근 두 개다, 중근이다, 허근이다 라는 말 쓰는 거나,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다, 안 만난다. 다 똑같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올려서 해석을 해보면,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 몇 가지? 세 가지. 위로 볼록 몇 가지? 세 가지야. 그러면 개념을 배울 때는 이 6가지가 항상 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 너희가 혼자 그릴 수 있어야 돼. 쌤 나오면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 그건 하수야. 너희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세 가지 형태를 다 그렸을 때 얘는 x 절편이 몇 개? 두 개. x 축과의 교점 몇 개? 두 개. 그럼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몇 개? 두 개.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다. 지금 내가 말한 걸 너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 얘 거야. 자, 살짝 올려서 해볼게. 가지려고 하는 거야. 자,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 한 개. X절편이 몇 개? 한 개. 그럼 근이 몇 개? 한 개. 그걸 특별하게 무슨 근? 중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야. 이해되니? 끝. 그리고 판별식은? D는 0. 이게 동시에 다 나와야 돼. 자, 다시 가볼까? 세 번째 걸로. X축과 만나는 게 없네? 그러면 X절편이 없다. X축과의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그럼 무슨 근? 허근. 허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은? 그래. 이게 술술 나와야 돼. 이해되겠니? 자, 그럼 이것도 가볼까? 위로 블럭이네. X축과의 교점 몇 개? 두 개. 이걸 무슨 말로? 함수에서 뭐라고 부르지? X절편. 똑같은 말이야. 그림에서 보는 거야. 스토리 잘 봐. 축과의 교점이 몇 개? 두 개. 근데 이 축과의 교점을 다른 말로 X절편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방정식으로 넘어갈 거야.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이 점을 뭐라 불러? 근 또는 해 또는 답 또는 풀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해나 근이라고 하겠지. 그럼 구했어. 근데 그 개수가 두 개네? 그럼 개수를 판단하는 건 무슨 공식? 판별식. 그럼 판별식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다. 이게 스토리라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져오면 돼. 다시 한번 한다. 자, 그림에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은 다른 말로 X절편이라고 하네. X절편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나 근이라고 이야기하네. 그 해나 근이 두 개가 나와 있네. 그럼 개수를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판별식을 써야 되네. 그 판별식 결과가 얼마나 나와야 돼?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식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여기로 갈게. 자,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다? 한 개다. 그럼 이거는 X절편이 몇 개다? 한 개다. 방정식 입장에서는 근이 몇 개다? 한 개다. 그걸 특별하게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 중근이라고 부른다. 근데 근이 한 개니까 그 개수를 판단하는 건 무슨 공식? 판별식. 판별식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0이다. D는 0. 똑같이 반복하고 있지? 다시 한번 간다. 반복학습을. 자, X과의 교점은 없다. 그럼 X절편이 없다. 그럼 방정식 입장에서 근이 없다. 그럼 근이 없다라는 건 근의 개수가 빵개다. 없다지.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이걸 너희가 6개 다 이렇게 연습해주면 돼. 0보다 작게 되시면 허근이다. 해도 돼. 그치?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자, 첫 번째는 뭐가 나와야 돼? 축과의 교점이지. 축과의 교점이 몇 개다? 두 개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 불러? X 절편이 두 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방정식 입장에서 뭐라고? 방정식에서는 근이 두 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 자, 그럼 방정식에 근이 두 개가 나오면 개수지. 그러면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 누구? 개수를 판단하는 건 판별식 D야. D가 0보다 크다.
뭐 0보다 작다는 뒤에 다 나오면 되니까. 그 다음 5번째는 끝났지 뭐. 어찌 뭐. 그치? 몇 개 줄인 거야 합쳐서.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저 순서대로 너희가 옆에 것들 위에 것들을 다 하나씩 연습을 해줘. 왜냐면 지금 사용한 문구들이 다 교차돼서 나와서 그래. X과 교점이 뭔데요, 실근이 뭔데요 이렇게 바꿔서 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서 자꾸 유튜브 듣지 말고. 우리 와이프가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 장모님도 듣고 있고 조만간 우리 딸내미도 들을까봐 걱정이야. 3명이서 이러고 있을까봐. 3명이 쭉 앉아있으면 2명이 듣고 있거든. 거슬려야 돼. 오빠 똑같은 말을. 그럼 내가 이야기하지. 손. 약간 손톱 옆에 가시래기 있는. 영양소 부족이지. 피곤한가. 자, 직선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차 함수와 직선이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이거야.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은 총 경우의 수가 다 나와야 돼. 몇 가지?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그림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할까? 첫 번째 거. 가운데 거. 가운데 게 중요해. 자, 나중에도 함수 배울 때 똑같은 개념으로 갈 건데, 자, 얘는 위로 이동하면 만나는 개수가 몇 개? 2개. 밑으로 내려오면? 경계라서 그래. 접선이라고 이야기하지. 특별하게 이걸 접선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자. 접선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접선 방정식이 항상 모든 1차 함수와 곡선 함수의 해석의 기준이야. 저 그림은 무조건 기준이야. 그래서 수능 때도 문제 풀 때 저 그림을 먼저 찾아놓고 위아래로 흔들어줘야 돼. 그래야 해석이 쉬워져. 다른 그림부터 시작하면 좀 복잡해져서 그래.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인데, 자,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이고 1차 함수, 증가함수 또는 오르막길로 그려진 것들이야. 그러면 함수가 2개 나왔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하지? 교점이라고 부르지. 자, 이렇게 크로스로 만나는 점은 교차점이라고 해서 교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접한다고 해서 접점이라고 부를 거야. 구별해야 된다. 얘는 교점이야. 교점과 접점을 구별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점을 구하는 것들은 또는 접점을 구하는 것들은 방법들이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방정식이 2개 있다고 생각해도 돼. 방정식이 2개 있다고 생각하고 그 2개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풀면 돼. 자,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 자,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 기본형이 있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y절편 3인 이런 것들이야. 그럼 교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럼 저 교점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구할 때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교점 어떻게 구해? 두 함수가 같아. 두 방정식의 근이 같은 걸 찾고 싶어. 두 방정식이 같아.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왜 같아라고 푸냐라고 하면, 자,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면 x1, y1이라고 내가 이야기해 볼게. 그러면 저 점은 곡선도 지나가고 1차 함수도 지나가는 점이지. 그럼 대입해도 돼야 돼? 되잖아. 그럼 대입해 버릴게. 그럼 대입하면 y1은 2x1의 제곱이지. 그 다음 밑에도 대입하면 y1은 2x1 더하기 3이지. y1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대입해도 되지 않아? 근데 질문, 왜 처음에 대입하지 않고 저렇게 바꿔서 대입해요? 처음에 있던 y는 모든 실수가이 아니야? 함수가 지나가는 게 모든 점을 의미하지. x도 모든 x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대입하지 않고 개념을 잡을 땐 저렇게 x1, y1이랑 구체적인 좌표를 잡아놓고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얘들이 같은 거니까 대입법을 써도 되지? 그럼 대입법을 쓰면은 2x1의 제곱은 2x1 더하기 3이지. 그러면 다시 전부 다 왼쪽으로 옮겨도 되지 않아? 그러면 다 옮기면 2x1의 제곱 빼기 2x1 더하기 3은 0이잖아. 그럼 저거는 방정식 근을 구하면 그 근을 구하는데 그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교점이 2개라서 그래. 그러면 2개 나온 것 가지고 y1도 2개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교점 2개를 다 찾으면 돼요. 이게 기본이야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지.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푸나 얘들 2개 그냥 같다고 푸나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굳이 x1, y1이라고 바꾸지 않고 우리 입장에서는 야 함수 2개가 있어. 교점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얘네 2개가 즉 y, y가 같아. 그래서 오른쪽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그냥 방정식 풀어줘라는 소리야. 그게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들이야. 그래서 식 보면 여기 있는 ax제곱 있지? 그 다음 mx 있지? 이게 서로 같다라고 해놓은 거야. 그리고 1차를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 b 빼기 m. 여기 1차 계수가 b고 여기 m이잖아. 그럼 m이 넘어가면 b 빼기 m. 그 다음에 상수는 c가 있는데 n이 반대로 넘어갔으니까 c 빼기 n이 되는 거야. 저 식을 기억하는 거 아니야? 저거는 그냥 정의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 뿐이야. 그럼 너희는 같다라고 하고 한쪽으로 넘겨서 근을 구하면 그게 뭐라고? 교점이야. 그치?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상태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교점이 몇 개? 두 개야. 그럼 이 교점 두 개는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그냥 해야. 얘와 얘로 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밑에 것만 보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근, 얘와 얘가 돼. 이해되겠나?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할 때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1차 함수를 싹 기울여. 그래서 x축으로 바꿔. 그러면 그림이 그냥 두 개 같다고 해서 근구하면 되네. 라는 것들이야. 그러면 얘는 x축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교점은 두 개야. 그럼 근은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x절편은 몇 개야? 두 개야. 해는 몇 개야? 두 개야. x축과 교점은 몇 개야? 두 개야. 그럼 판별식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얘도 쭉 돌린다고 치자. 그러면 이렇게 중근이 나오는 이런 형태란 소리야. 그러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이 1개, x절편이 1개, 해가 1개. 그걸 특별하게 무슨 근? 중근. 판별식은 d는 0.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얘는 안 만나잖아. x축 있고 근 떴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없다. x절편이 없다. 해가 없다. 또는 허근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됐니? 자, 그러면 하나의 구구단처럼 우리가 공식으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함수가 두 개 나와서 교점이 몇 개야 지금? 세 개야. 그럼 교점 나왔지? 교점 나오는 순간 두 식이 서로 같다. 두 식이 서로 같다. 그리고 한쪽으로 넘겨. 그리고 방정식 풀어줘. 그럼 뭐가 나와? 교점. 됐니? 자, 다시 함수가 두 개 또는 세 개도 괜찮아. 함수가 두 개 이상 나왔는데 교점이 있네? 그럼 나는 어떻게? 두 식이 서로 같다. 당연히 y는 사라지겠지. x만 넣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옮겨.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근 구해줘 이 소리. 그럼 교점이 작도가 나와. 저게 그냥 쭉쭉쭉쭉쭉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 됐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개념이었다.